외무성을 빼고 가속 페달을 밟은 아베 정권의 싸움 방식은 잘못됐다. 아사히 신문 주간지 아이라가 보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베 내각이 한국의 경제 먹을 하면서 일본 외무성이 배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8일 경제산업성 주도로 수출 제재를 가한 1차 보복을 할 때 외무성은 세계 품목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을 할 때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직전에 사태 심각성을 감지한 외무성은 미국 국무부를 움직여 중재에 나서 도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외무성을 믿지 않고 배제할 정도로 현재 노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19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은 이사시 외국의 군사위성 활동을 방해하는 위성을 쏘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위성을 공격하는 위성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보이자 우주 공간에서 억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까지 방위성 발사 추진에 나서면서 각국의 위성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인공위성이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것을 이용해 다양한 위성 공격 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에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자유대의 우주부대를 창설할 계획까지 세워넣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에 이즈모 급포 위험을 한국 모함으로 개조하고 여기에 F-35B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이를 도입하면 F-35 기종 스택이 전투기를 147대나 보여게 됩니다. 지난 5월 트럼프는 일본의 상자 2대가 감에 승선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전투함을 승선 것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아베 총리는 강한 결의를 갖고 있고 일본의 방위 능력을 높이려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암에는 예 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 코드가 숨겨 있다면서 그 최종 목적지는 군사대국 일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가가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시절 항공모함의 이름이었습니다. 32년 상하이 사병과 37년 중에 전쟁에도 참가했으며 41년 하와이의 진주만 공습 때도 선봉에 섰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쓰고 싶은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을 이용하려는 사이 일본은 이를 이용해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로 분쟁을 일으키고 일본 우익들을 집결시켜 헌법을 개정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결국 군사대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독일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과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일본은 과거를 부정하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켰던 군국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의 과거 인식은 그들이 군사대국이 되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 도발도 일본 우익이 전략적으로 미국을 끌어들이려 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지에 켄키는 이를 일본과 미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이 멈추게 만들어 미국과 중국 기업의 신뢰를 잃게 만들면 결국 비례음은 미국의 마이크론 낸드 플래시는 일본의 도시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대놓고 수축이 자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패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악기 3층 원이 지난 3월 경제산업성 관료 등 170명의 동원해 일본의 소재 부품 기술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일본 우익 세력은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반도체 침소지를 무기화에 압박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을 되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았던 미국과 일본이 시장을 다시 한국으로부터 되찾아온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미국을 끌어들여 이 같은 일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우익의 주장이었지만 트럼프가 중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을 보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아베는 한국의 경제 도발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시켜 쿠시를 찾았고 한국의 경제를 견제하고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재건하려 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는 미국을 끌어들여 이 모든 것에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의 아베 정권은 앞으로 어떤 짓을 벌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상 셀멍이었습니다. 자, 8월 22일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자존심을 긁은 일본 외무상 내로 안불 일본 민간 교류는 계속해야 한다고 이미 늦었다. 라는 주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일본 여행 보이콧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지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은 저희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일본 입장은 대외적으로는 단기적인 이슈이며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고 일부 노선들은 폐쇄가 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일본의 많은 지자체들 역시 다급해진 상황이고 일부는 우리 국내 항공사들을 찾아와서 노선을 줄이지 말아달라고 업소를 하기도 하고 있죠. 최근에는 한국인 여행객들이 급감하자 홋카이도 공항에서는 플래카드를 걸기도 했습니다. 한국말도 똑똑히 적힌 홋카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지역의 특산품들도 관광객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여행 불매 운동의 파괴력은 어제 고노타로 일본 외무상과 강경화 장관의 회담이 있었었죠. 거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 회담은 30분 정도 만에 끝날 정도로 양국가의 현저한 입장 차이를 유지한 채로 끝이 났습니다. 비강제징용에 대한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가 되었는데 이고노 다루이 인터뷰를 보면 재밌습니다. 일본의 수출 부재는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민간 교류는 중지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는 멘션을 하였습니다. 양국 정부 간 어려운 문제에 직면되었다고 해서 이 국민 간의 교류가 방해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요. 사실상 내로난 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본인들의 이번 수출 구제 조치 그의 명분은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식의 비판을 한 것인데 사실 고노타로 외무상은 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강경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고노타루는 일본 내에서 이 극우 세력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아소다로 불충분위해 라인에 속하는 인물인데요. 이 라인에 속해 있는 인물이만큼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막말을 했던 실연을 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과거 WTO 분쟁 당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안이 많이 하면서 한국과 일본과의 이제 분쟁이 붙었을 때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사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을 찾는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소비를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소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죠. 이번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에서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분들의 카메라 장비들을 보고 이거 캐논이나 니콘 꺼줘 하면서 붙고 지나갔던 고노답이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스탠스를 보인 인물이 이 한국과 일본의 민간 교류를 이어가야만 한다라는 다소 온건한 멘션을 한 것은 그만큼 일본 내에서도 이 한국인 여행객 감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듯이 고노타루는 이 아소타로 부총리 쪽 라인인데 최근 일본 내에서 아소타로가 이 한국과의 형제 마찰 중에서 아베와는 달리 약간 온건한 쪽으로 노선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강경한 아베와는 달리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한국과 대화와 타협을 하자는 입장인데, 물론 이게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롤플레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더 하루의 지역구의 상황을 보면 마냥 이것이 단순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소타로의 지역구 후쿠오카죠. 이 후쿠오카는 일본 여행 후의 가장 큰 직격탄이입니다. 작년에 후쿠오카를 찾은 25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 중에서 150만 명 60%가 한국인이죠. 후쿠시마 숙박업소에 이 50% 이상은 한국인 손님들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베 지역구 야마구치현 일본 우익의 뿌리와도 같은 지역이죠. 여기도 한국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번 불매 운동으로 타격을 보고 있는데, 아소타로 쪽이 상황은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아소타로의 좁은 아시다시피 이 학명이 높은 아소 탄광의 창업주기도 하고 실제로 아소타로는 이 후쿠시마에서 여러가지 지역 경제 관련 본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이 단순히 이 본인의 지역구 그 정치적인 밑바탕이 아니라 본인의 사업 경제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대한 막말 이단 1인살로 대표되었던 아소타로가 이번 일본과 한국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 때문인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요. 고노다루가 굳이 이 와중에 한국과 민간 교류는 계속하자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아소타로 측의 의견을 어느 정도 표출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7월 기준 이전년 대비 한국인 관광객은 일본에서 8% 가까이 줄었다고 해요. 이게 높은 수치일 수도 있고, 현재의 끌어오르는 분위기에 비하면 낮은 수치일 수도 있죠. 그러나 7월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보통 두세 달 전에는 항공편도 예약해놓고 숙소도 예약하고 준비를 어느 정도 끝낸 오잖아요. 예약을 다 해놓고 여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취소하게 낸 수수료 부담이 엄청 세죠. 새로 다른 여행국과 그 지역은 예약하려고 하니 조성숙이어서 가격도 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녀오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제 주변에도 이렇게 그러신 분들 꽤 있습니다. 9월부터 이제 본격적이라고 봐야 하고 일본에 대한 이러한 한국 관광객들의 감소폭을 다른 국화, 중국이나 동남아 쪽 관광객들을 유치할 하겠다는 건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5분만 생각하는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 일단 한국인 관광객들은 일본 여행에 엄청난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할 경우에도 필요한 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죠. 우리나라 관광지 물가 상당히 센 편입니다. 그 짧게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국내 여행을 계획했던 분들도 엔화가 내려가면서 일본의 식비 숙박비가 많이 저렴해졌고 이 국내에서 여행하면서 드는 경비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국내 여행의 대체지로 조금 더 보태서 그냥 거리도 가까운 일본에 쉽게 가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서울 사람이 재작년에는 강원도 갔고 작년에는 부산 갔고 올해도 전주 가고 이런 국내 여행 개념처럼 일본에 대한 여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쿄나 오사카 일본의 대도시 다가봤으니 이번에는 일본에 잘 안 알려진 지역들까지 가보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 방문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도 심해서 벗어날수록 즉 지방 지역으로 갈수록 한국인 관광객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던 것입니다. 반면 동남아 쪽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단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만 해도 편차는 있겠지만 테라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달리 이중 남아 관광객들에게는 꽤나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의 한 달치 월급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큰 마음 먹고 일본을 방문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쪽 지역의 여행 수요는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 등의 대도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주요 국가의 주요 관광지 가지 다른 변두리나 이름 없는 관광지 붙여 보통 먼저 가지 않잖아요. 프랑스를 간다고 하면 일단 파리 가고 뭐 그 다음에는 모나코 하고 이렇게 유명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가게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동남아 여행객들이 유치를 하더라도 대도시 위주로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한국인 관광객이 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을 넘어가는 나는 일본의 지역들은 한국인 관광객들 위주로 모든 지역 사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요. 좀 오버하는 것처럼 틀리시죠. 그러나 우리나라만큼 일본의 지역 곳곳으로 가는 직항 노선이 많은 국가는 없습니다. 또한 한글이 적극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어서 정말 일본을 가며 여기가 한국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만큼 한글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관련된 관광 투어 상품들이 한국인 위주로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중국이나 동남아로 바꾼다.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셋째, 한국인의 가장 큰 대체제로 꼽히는 중국인 관광객도 일단 한국에서는 무비자로 일본을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것에 반해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자가 필요하죠. 최근에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게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을 허가해주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중국인들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지만 사실 경제력이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럭셔리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을 간다면 이 도쿄나 오사카 등의 대도시 여행을 즐깁니다. 대도시에 와서 쇼핑하고 소비를 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국인 여행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쟁점인 일본의 지역 경제에는 큰 보탬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국인이 줄었지만 중국 관광객은 올해 10% 늘었고 미국이나 유럽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붙다면서 큰 피해가 없다. 뭐 거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통계적으로 잡히는 관광 수지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일본의 야마구치여 이런 데를 상식적으로 많이 찾겠으니까 대도시 큰 피해가 없을 지라도 애초에 쟁점은 한국인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던 일본의 여러 지역의 경제 상황이잖아요. 이쪽은 이야기가 다른 것이죠. 결국 일각에서는 이 한국인의 일본 여행 불매가 일본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수정을 하지만 이미 일본의 지역 경제에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고 이에 일본도 충분히 불안해하고 상황이 악화될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는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일본 당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을 것이며 줄곧 강경하던 스탠스를 취하던 군호 다룰 외무상이 민간 교류를 계속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